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과의 공유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기준으로 모든 점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고 또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즐겁게 사는 듯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 생각하는 비전을 아주 계획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혹자는 내 가정 내에서도 이 숨어서 생활하는 이 자녀분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죠. 은둔형 외톨이를 향해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사지 멀쩡한 놈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멀쩡하게 생겨서 말이야. 아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어찌 보면 정말 인물도 훤줄하고 예의도 바르며 착하기가 그지없는 그러한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의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굶지 않기 위해서 살던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주변과 혹은 가정 내에서도 쉬운 듯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이 최근에는 돼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3만 명이 고립과 은둔 상태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궁지 혹은 정체된 상태에 몰린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기가 되고 있죠. 서울시는 지난해에 5월에서 12월 전국에 최초로 고립과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시행해서 19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 19세에서 39세,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시작을 하는 이 중년까지가 이제 39세가 되겠죠. 청년 5,513명 및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고립, 은둔 청소년들과 지원기관 그리고 실무자 심층 조사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전체 서울 청년 285만 5,995명 중에서 고립과 은둔 청년 비율은 4.5%로서 최대 12만 9,850명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본다면 서울 송파구 인구 즉 65만 8천 명에 육박하는 61만 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시는 추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조사 대상에 따른 확인된 숫자만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조사가 대상이 되지 않은 숫자는 분명히 더 많겠죠.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질타만 하고 찌쫌만 했으니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 내에 주의력 결핍 장애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 가족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은 해 봤겠죠. 그리고 이제 병원과 약을 좀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고립과 은둔 생활의 계기는 실직 및 취업난이 45.5% 복수응답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이 40.9%, 인간관계의 부적응이 40.3%, 외부 활동을 하는 게 귀찮다가 39.9%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와 사회생활 부적응이 30.7% 순이었다고 합니다. 은둔 생활의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28.1%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이 16.7%, 6개월에서 1년이 11.9%, 또 10년 이상이 11.5%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둔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언제일까를 또 통계를 내봤는데 20세에서 24세에 최초로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39%였고 이어서 25세에서 29세 한참 때죠. 31.3%, 19세 이하가 13.2%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취업을 걱정하고 또 알고 또 찾고 이러는 시기 때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고립과 은둔 청년의 89.8%는 지난 4주간 취업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직장을 줘도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고 또 여기 가봐라 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할 욕구가 없어서, 즉 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가 50.7%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와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5년 이상이 34.6%로서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을 묻는 말에는 24.1%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2주간 고립과 은둔 청년의 평균 교류 인원은 2명, 그러니까 2.71명으로서 2명 반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 청년 평균 8.77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즉 서울 청년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루에 마주치는 사람은 평균 8.77명인데 이러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고립과 은둔의 청년은 2주간 2.71명이었다는 겁니다. 3분의 1 수준. 자,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가 56%, 직장과 학교 등의 지인과 교류하지 않습니다가 62.6%, 식사는 혼자 차려 먹습니다. 혼밥합니다. 47.3% 등 위기의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78.2%가 우울 증상과 39.3%는 중증 수준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55.7%가 운동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으며 43%는 실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보기는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미 활동을 해봤다가 31.1%, 공부를 좀 했다 22%, 병원의 진단과 치료로서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봤다가 15.4% 등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5세에서 30세, 특히 20대가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학교 등 사회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소속이 되어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면서 고립과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지원 제도가 포함이 안 되는 나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무합니다. 문제는 이들 삶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게. 살 집이 없어? 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줄게. 식의 접근, 이 나라에서 선택하고 또 각 시 도시마다 선택하는 식의 접근은 좌절감만 더 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즉, 왜 그러냐면 그에 해당해서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죠. 당연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는 더 좌절감만 준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접근을 하다가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해당의 현상만을 해소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일본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이런 접근 방식, 즉 나라에서 제도와 프로그램만 만들고 와라 우리가 도와줄게, 어쨌든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제시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사실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로는 부족하기도 하죠. 전국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광주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은둔 청년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심리상담,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지난해에 70명에서 올해에 531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늘은 거는 좋습니다만 531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인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은둔형 외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모여 살고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야지만 되는 유교 문화. 집단주의 문화도 있죠. 친척 등 주위의 만족감까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 너 대학 어디 붙었니? 그래. 참 인류대학에 갔구나. 취업은 어디 했니? 아이고, 연봉이 꽤 높구나. 이런 부분에 이 신경, 주위 눈치까지 신경 써야지만 되는 집단주의적인 문화. 학교에서도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있죠. 몇 살에 뭐 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해야 된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3학년 때, 4학년 때는 취업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내 환경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또한 한국은 초경쟁 사회이죠. 한국의 학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허덕이고 있죠. 발달한 인터넷 환경 등은 은둔형의 외톨이가 되기 좋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뭐 요즘에 집에 컴퓨터 가지고 있으면서 컴퓨터로 게임 안 하는 젊은이들 없죠. 컴퓨터로 SNS 또 조그마한 어떤 동영상들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친구이죠. 이 사실 은둔형 외톨이는 서구 사회에도 있죠. 다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집을 떠나서 길에서 고립된 생활, 즉 우리가 뭐라 그러죠? 노숙자를 홈리스라고 하죠. 이 홈리스 생활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 보는 홈리스는 거의 이 몸의 불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이나 혹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홈리스가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집단주의와 가족주의의 특성이 강한 경우는 부모의 슬하에 집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더 큰 것입니다. 실제로 젊은 노숙자의 수는 미국은 160만 명 통계치입니다. 영국은 25만 명인 반면 일본은 10,000명 이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었던 은둔형 외톨이가 40대에도 지속이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지만 어른이 되기 전에 은둔형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른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중장년이나 노년기에 은둔 생활을 하는 것과 달리 아동과 청소년, 청년기에 시작되는 은둔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좌절이나 실패를 겪는 일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작된 은둔 경험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기성세대 입장이고 오래 살다 보니 교육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지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리하고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 과정에 있었던 도덕 과목 그리고 사회 과목 기억나십니까? 사실 입시에 치이고 입시 과목들 중에서 뒤로 밀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점수를 채우기 위한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그리고 이것은 하나마나 별로 나의 대학 진출과 좋은 학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치부를 하던 이러한 과목들. 자, 우리가 예전에 실과라고 있었고 도덕, 사회 과목. 자, 이러한 과목들의 강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사도 그렇죠. 국사 과목을 교육 과정에 있어서 대학 지나가는 입시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앴던 적도 있고 다시 부활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젊은이들 또한 휴전이라는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을 현재 전시가 아닌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 그것은 국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개념이 아주 이 기본 토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은둔형, 외톨이형이 될 수 있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유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에 확고하게 시켜줄 수 있는 도덕 과목과 사회 과목이 좀 강조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 매체입니다. 우리가 방송 매체를 보면 대부분이 남의 험담, 남 안 된 일, 남 보고 손가락질할 일들, 이런 것만 방송이 아주 경쟁이 붙어서 지나치게 나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행해서 잘된 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습득해야 될 만한 교훈적인 일들, 남이 잘했었던 장점의 얘기들을 방송으로 많이 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교육에 있어서 도덕, 사회, 실과 같은 과목에 대한 변형, 당연히 변형은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배울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교육이 좀 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참 많이 드실 겁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러한 분들이 포함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심각하겠죠. 자, 이러한 생각 우리가 많이 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댓글을 달아보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과 말소리가 커지면서 나라의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